네, 이어서 D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D마크에서 두 번째 라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라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D마크 세 개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게 기준선인데 시가가 기준선 아래서 시작했다고 해보죠. 주가가 그 상태에서 오른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선이 기준선이죠. 이걸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 목표 고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목표 고가가 두 번째 진행, 두 번째 라인이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시가 형성이 되는 위치에서 두 개의 라인이 훼손된다면 단기 추세 반전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선 아래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기준선을 깨나가고 더불어서 목표 고가까지 모두 깨고 올랐다면 일단 하락하던 추세라도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새로운 에너지의 갭이 없다면 하루에 두 개 이상의 라인을 깨는 흐름이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로 뒤집어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시가가 형성된 위치가 아주 미세하지만 기준선보다 아래에서 출발하죠. 자, 이렇게 되면 머리 위에 두 개의 선을 두고 출발하는 셈이죠. 하루에 두 개의 라인이 깨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자, 그날 표시됐던 목표 고가에서는 비교적 강한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큰 에너지를 이미 소모했기 때문에 연달아 나오는 저항을 추가적인 에너지의 개입 없이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게 어려운 두 번째 라인을 깨고 마감이 되었다면 이건 매우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시가가 목표 고가보다 위에서 형성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두 번째 라인, 이제 내려오는 게 두 번째 라인은 어디죠? 첫 번째는 기준선이 되고 기준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줘야 됐었죠. 그런데 기준선은 물론이고 목표 저가까지도 깨버리고 있어요. 하루에 두 개 라인도 깨기 어려운데 세 개 라인을 한꺼번에 깨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상승했던 추세는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진짜 그런지 다음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대형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추락하고 있죠. 특히 21선과의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패턴이라면 보통 2단 이상 하락을 한 매우 강력한 하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미 우리가 예전에 패턴 분석에서 배우셨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또 하나 위반하고 있죠. 60일 이동평균 거래량보다 한 50% 이상 터진 이른바 태양봉은 절대로 3영업일 이내에 시가를 깰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도 훼손하고 있어요. 딱 하락이 시작하는 날 강한 하락을 예견할 수 있는 강력한 두 개의 힌트를 준 셈이죠. 제가 고객들을 위해 썼던 교재가 지난 한 20년 동안 대략 4번 정도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기의 교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전략론이었어요. 이후로 개정된 교재가 원탁의 기사였고 그 다음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최근 시스템이 업데이트된 교재명이 시스템이었어요. 초창기 교재에는 음량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5일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종목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오후장에 하자는 취지였는데 일명 오전에는 반대하고 오후에는 순응한다 뭐 이런 원칙이었죠. 5일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라면 누르는 힘이 이미 압도하고 추세적으로 압도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한겨울에 핀 개나리처럼 잠시 생기는 상승 에너지를 믿을 수는 없죠. 이런 경우 오후장까지 그 상승의 힘이 연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자는 겁니다. 반대로 5일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상태라면 종목을 매수할 때 주로 오전장에 하죠. 오전장이 제일 쌉니다. 오전장 매수 넣어둔 것이 체결되지 않는다면요. 그날 매수는 포기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오후장에 주가가 빠져서 매수하고픈 가격까지 왔다면 오히려 하락 반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 원칙을 개선한 이 시스템 교재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시황으로 접근해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오후장에서 2개 이상의 D마크 라인을 깨고 올라서는 힘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라는 거죠. 곧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이 심하게 물리게 되면요, 장 끝나고 나면 이 종목 무조건 팔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장 중에 항상 이 양봉이 한 번씩 나오죠. 그러면 그때 기대를 가져요. 이제 시작하나? 내가 잘 기다렸나? 라는 기대 말이죠. 그래서 매도 버튼에 손이 못 가요. 이미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에도 이 본전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종목을 결코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전일 동일한 시각 대비 작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고가에 도달하면 의지가 없다, 상승 반전의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거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장엔 다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꼭 매수하고픈 종목이라도 반드시 거래량이 직전일 대비 더 많이 터진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오후장까지도 반락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디마크 라인을 깨고 오르는 모습을 보고 매수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전장에는 반대하고 오후장에는 순응한다라는 전략이 성립하게 된 겁니다. 물론 2개의 라인을 깰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시작부터 기준선보다 위에서 시작하면 말이죠. 디마크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누가 뭐래도 기준선입니다. 제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도 기준선은 매우 중요한 거래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새롭게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일지라도 그날 하필이면 시가가 기준선보다 아래서 출발했다면 적어도 초보 투자자들은 그 종목에 대한 매수는 과감히 포기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죠. 시작부터 태생적으로 저항 2개를 머리 위에 두고 출발하는 종목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